여러분들의 PC를 껐다 키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그 DB에 접속을 시도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포스트그레스는 항상 컴퓨터를 껐다 키면 서버를 켜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포스트그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DB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터미널을 열고 이 위로 올리는 화살표 있잖아요. 위로 올리는 화살표를 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썼던 명령어들이 보입니다.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뜨고, 그래서 명령어를 찾아서 sudo service postgresql start 라는 명령어를 엔터를 쳐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서버를 스타트 해주겠습니다. starting postgresql 13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렇게 한 다음에 OK 누르고 하면 다시 접속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다시 커넥트 하면 에러가 안 생기죠. 다시 접속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해볼 거는 기본적으로 DB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매번 키는 게 귀찮으면 이 sudo service postgresql start 이 명령어를 우리의 그 zshell rc에 등록을 해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드 열어가지고 rc 여기서 우리의 설정 파일이 열려요. 이 설정 파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pwd 해보면은 지금 물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제 원래 디렉토리죠. home cs312 31 여기에 그 사용자 디렉토리에 그 우분투의 사용자 디렉토리에서 ls 쳐보면은 여기에 zshell 설정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zshell 이 켜질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맨 처음에 무슨 명령어들을 먼저 실행시킬 것인지를 먼저 설정하는 파일인데, 여기에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맨 끝에 이 cd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sudo service postgresql start 이 명령어를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트롤 S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의 터미널이 열릴 때 먼저 이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매번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스타트 해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터미널 켜가지고 zshell만 키면, 우분투만 키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시작이 되고 더 이상 이 명령어를 매번 입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컨트롤 S 해줄게요. 먼저 프로그래밍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코딩을 하기 위해선 깔아야 되죠. 인스톨하고 나서 헬로 월드 치거나 버전 확인해 봐서 잘 찍히면 그날 하루는 노는 겁니다. 설치가 사실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진짜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밍에서만큼은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번에 WSL 세팅하고 포스트그레스 설치한다고 꽤 긴 시간 보냈잖아요. 두 번째는 CRUD, 다른 말로는 CRUD, 생성, 읽기, 수정, 삭제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이며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입니다. 기본. 제 아무리 큰 프로그램이더라도 CRUD의 확장이고 반복이에요. 물론 실제 개발 시엔 코딩 전에 설계를 먼저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ERD 짜는 것부터 하게 되겠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인 테이블, 즉 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설계를 할 수는 없겠죠. CRUD를 통해 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룹입니다. 서로 연관되는 것들을 모아서 더 큰 것을 만드는 것. 여기서 그것은 객체가 될 수도, 프로그램이 될 수도, 테이블이 될 수도, 함수가 될 수도,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에선 RDB 모델링이 이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실행하고 버그 고치는 거겠죠. 작동 안 되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우게 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영어로 RDB는 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CRUD의 첫 번째 C, create 알아보기 전에 테이블에 대해 잠깐 보고 갈게요. 테이블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으면서 외우라 그랬죠? 가로, 세로, 행, 열, 로, 컬럼. 다시 가로, 세로, 행, 열, 로, 컬럼. create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reate database, 두 번째는 create table,
세 번째는 행 추가, 이때는 insert를 쓸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명령어들 알아볼게요. 역/l은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트를 출력하는 것이고요. create database test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입니다.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주어야 실행이 되고요. 키워드는 대문자로 씁니다. 역/c하고 db 이름은 해당 db에 연결한다는 의미고요. create table person은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역/d는 연결된 db, 우리는 테스트겠죠? 테스트의 전체 테이블을 확인하는 것이고, 테스트의 컬럼 구조를 보고 싶을 땐 역/d 한 다음 person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역/가 안 이쁘게 나왔는데, 원래 제가 그 마음에 드는 그 폰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다른 컴퓨터에서 적용을 하려니까 지금 안 예쁘게 나왔거든요. 이게 역/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원표시 있잖아요. 키보드로는 원표시인데 이게 그 반대로 된 슬래시, 이렇게 꺼진 슬래시, 마우스 이렇게 꺼진 슬래시 있죠. 그걸 역/라고 합니다. create person 구조를 자세히 보면 소괄호로 시작해서 끝날 때 닫아주죠. 소괄호로 시작해서 끝날 때 닫아준다. 그리고 맨 끝에 뭐 세미콜론.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각 행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우리가 설정할 컬럼 이름이고요. id, name, gender, 생일, 이메일, create, at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널과 not null이라고 나오는데, null은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공백. 즉 사용자가 꼭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면 not null이라고 써줍니다. 보시면 이메일은 그게 없죠. 여기 보시면 이메일은 not null이 없죠. 그건 이메일은 모든 사용자한테 필요하지 않을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not null이 안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보시면 primary key라고 되어 있는데, 리액트 할 때 키에 대해 얘기한 적 있죠.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로그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조교행님 00888 같은 아이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상품으로 치면 제품명이 될 수도 있겠죠. A to Z 023B C 테크 5 이렇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키입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값이에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유일무이한 존재. 맨 마지막에 create at은 해당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간을 기록할 건데 디폴트라고 써놨죠. 여기 보시면 디폴트라고 써놨죠. 기본값이라는 뜻이고, now는 타임스태프 존에서 타임스태프 존에서 현재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포스트그레스에선 데이터 타입이 엄청나게 많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아요. int, 정수를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할 때 넘버하고 다른 점은 0.뭐뭐뭐 등의 소수를 지원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쓰고 싶으면 다른 자료용 찾아보세요. -234, 이건 가능해요. 정수니까 이런 건 가능하고, 시리얼은 시퀀스 숫자인데 자동으로 증가되는 숫자입니다. 왜 이걸 쓸까?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하고 시리얼하고 같이 쓰였죠. 프라이머리 키, 시리얼 같이 쓰였죠. 자동으로 증가된다는 건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즉 유일한 데이터 값인 거죠. 우리가 일일이 아이디를 적어주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증가하는 수로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될 일도 없고 심지어 아이디 부분을 일일이 써주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텍스트는 문자열이고 불은 true, false입니다. 불리언의 준말이에요. 불. 그리고 데이트는 날짜를 말합니다. 타임스태프 Z, 이건 타임스태프 존인데 타임존이 포함된 날짜 및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재 시간이 필요하면 now를 쓸 수도 있어요. 타입들 한번 볼까요? name은 뭐다? name은 텍스트, 젠더도 텍스트, 그 다음에 생일은 날짜니까 날짜니까 데이트죠. 그리고 이메일도 텍스트고요. create at, 이거는 타임스태프 존이고 디폴트 값으로 뭘 둔다? now를 줍니다. 구글 검색에서 PostgreSQL 데이터 타입 쳐보시면 공식 문서가 있을 것이고, 눌러보시면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지 쫙 나와요. 굉장히 많죠. 이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이슨도 지원을 하고 함수도 지원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고급 사용자들은 이제 함수하고 제이슨도 그 자기들이 정의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알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죠. 저는 제 터미널을 켰고요. 보시면은
비밀번호 입력이 나오죠. 원래 없던 건데 왜 생겼을까? 제가 그 ZCL RC 그 ZCL 설정 파일에 뭐라고 해놨어요? 맨 처음에 DB를 시작시키는 구문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밀번호가 뜬 겁니다. 입력을 해줄게요. 하면 starting PostgreSQL 13 데이터베이스 서버 하면 이제 PostgreSQL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속한다 그랬어요? sudo user postgres psql 뭐다? 관리자원 안으로 접속하는데 옵션 값을 줄 거다. 유저 옵션 줄 거고 postgres라는 유저의 이름을 줄 거고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sudo의 권한으로 psql postgresQL을 실행시킨다. 여기서 postgres는 뭐라 그랬어요? 사용자 이름. 그러니까 이 DB 사용자 이름을 말한다고 그랬죠. 엔터 쳐보면 다음과 같이 postgres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고 일단 맨 먼저 할 일 우리가 저번에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진짜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슬래시 그 원 표시 역슬래시하고 L 치면 다음과 같이 뜰 거고 우리가 저번에 만들어 놨던 테스트 DB가 있죠. 커넥트 해봅시다. 역슬래시 한 다음에 C 누르고 그 다음에 테스트 누르면 You are now connected to database test as user postgres postgres라는 이름으로 테스트라는 DB에 접속했다 라고 잘 뜨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보려면 D 하면 did not found any relations 그러니까 지금 아무 테이블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 뜨는 거예요. 아무 테이블이 없으니까 이제 테이블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create 테이블을 생성할 거예요. create 아까 했던 대로 create 테이블을 생성할 건데 이름은 뭐다? 그 테이블의 이름은 person이고 소괄호를 치고 엔터를 쳐줬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는데 제가 세미콜론 안 붙였죠. 그죠? 세미콜론을 붙이면 지금 보시면은 소괄호를 안 닫아줘서 그런데 이러면 에러가 뜨면서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일단 클리어 해줄게요. 아 여기서는 클리어가 안 되는구나. 클리어가 안 돼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를 끝내고 싶으면 세미콜론을 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create table person이라고 써주고 소괄호 하고 엔터 치면 이제 다음 줄에서 이제 계속 쭉쭉 쓸 거예요. id는 serial 타입이고 not null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primary key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코마 찍고 쭉쭉 name이라는 컬럼 명은 text 타입이고 not null이다. 다시 gender는 text 타입이고 not null이고 그 다음에 date of birth 는 date 타입이고 not null이다. 그 다음에 이메일은 텍스트 타입. 이메일은 텍스트 타입이고 not null은 아니죠. 그죠? not null은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create at 하고 timestamp 존 한 다음에 디폴트 값으로 뭘 줄 거다? now라는 놈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콤마를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왜?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엔터 치고 소괄호 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미콜론 하면 create table 이라고 테이블이 성공적으로 생성됐다고 떠요. 확인해 봅시다. 역슬래시 한 다음에 아까 실패했던 D 해보면 person이라는 테이블이 생겼고 그리고 person id sequence 라고 같이 생겼어요. 이 person id sequence는 뭐냐면 우리가 id를 쓸 때 serial not null primary key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erial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 증가하는 시퀀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person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역슬래시 한 다음에 d 쓰고 person 써주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예쁘게 보고 싶으면 테이블 플러스를 열어가지고 커넥트 한 다음에 하면 로딩이 지난 다음에 person이라는 게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id, name, gender, date of birth, email, create, app
이라고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터미널에서 이렇게 일일이 치고 싶지 않다면 이 예쁜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 Add New Table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GUI 환경,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직접 써줄게요. GUI라고 합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환경에서 편안하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고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터미널을 키면 이 터미널은 CLI 환경이야. CLI 환경 또는 CUI 환경이라고도 하는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커맨드 라인이라는 건 이런 명령어들을 써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이게 CLI 환경입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 테이블 플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자료를 찾아가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는 않을게요. 앞으로 그 데이터 생성 그리고 수정 추가 삭제 뭐 등을 하게 될 건데, 여기 이 테이블 플러스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해서 찾아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고 우리 수업은 오로지 CLI 환경으로만 진행을 해보고 좀 더 예쁘게 보고 싶을 경우에 뭐 간혹 가다가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